서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자리에 편하게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이 제가 알기로는 배우분들이 완전체로 모이는 마지막 자리라고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모르죠. 여러분들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또 다시 이렇게 자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 혼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오신 감독님과 배우분들 이렇게 뜻깊은 날인데 인사 말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글래글레 연출 고봉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글래글레 대식 여자를 연기한 이희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와 서예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튜버 엄마 김수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딸 역할을 맡은 박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천 역을 맡은 정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영선 역할 신민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비도 오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제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께 마이크를 좀 빨리 넘겨드려야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납니다. 근데 그럼 GV 시작하기 앞서 감독님께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 밖에서 약간 대기하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질문이 많은데 꽉 참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감독님 배우는 신기한 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정력적으로 계속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희 아까 밖에서 얘기했는데 전 2016년에 인디포럼에서 제 첫 단편 영화, 감독님의 첫 장편 영화와 함께 상영을 했었거든요. 10년이 이뤘는데 저는 한 편 만들었는데 그 뒤에 감독님은 8편이 넘는 장편 영화를 만들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계속 꾸준히 영화를 만들 수 있는지 그게 되게 신기합니다. 네, 뭐 좀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영화를 사랑하니까 가능한. 여러분 진심입니다. 오시면 안 됩니다. 정말 도움되네요. 아, 끝인가요? 네. 네, 이렇게 8번째 장편 영화라고 하면 사실 따지면 장편 편수로는 봉준호 감독님이랑 비견될 만하고 여기 생산 속도는 전 홍상수 감독님과 비견될 만한 것 아닌가라는 서비스 멘트 한번 날리고 네, 오늘 많은 말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대신 여기 이준 선배님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제 캐릭터를 보면서 생각이 났던 게 저는 압력밥솥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계속 캐릭터가 참아요. 그죠? 원창뿐만 아니라 이제 병선의 어떤 갱생에도 계속 이렇게 꾹 참는데 그래서 결국 이렇게 폭발하게 되는 지점까지 이 인물을 얼마나 참아왔는가를 보여주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어떻게 캐릭터를 만들어 나가셨는지 접근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 같이 배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또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 회사원을 다니면 얼마나 먹고 살기 위해서 저 상사의 말을 들어야 되고 참아야 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리고 그렇게 얼마나 익숙해졌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동굴 장면 같은 경우도 5분이면 된다 그랬는데 항상 그 남들은 저렇게 행복하게 즐기고 있는데 계속 대신나는 저렇게 고생하고 있고, 특히 들어봤더니 막 그 목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과거 트라우마가 이르는 장면에서 마치 과거 배우님이 연출하셨던 병원의 하루도 좀 생각이 나는 지점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술을 먹고 터지죠. 터지는데 저는 하필 얼마 전에 살인자 이응단감을 봐서 그런지 병선이나 원창이 이렇게 말 볼 때마다 저러면 안 되는데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병선이 무시를 했다고 하는데 또 왠지 썩 못할 것 같은데 또 저는 지금 큰일 났다 했는데 또 이상하게 또 진다는 말이죠. 근데 그렇게 액션 합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 사실 무수 감독도 있지 않았을 텐데 합을 어떻게 짰는지 저는 그런 지점이 되게 궁금했었어요. 네, 감독님의 그 영화의 특성상 즉흥성이 많이 강한 스타일이시고, 그래도 가서 이제 액션을 어떻게 하냐 했더니 되게 뭔가 홍상수 영화처럼 했으면 좋겠다가 전부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민재 배우랑 저가 같이 또 감독님 셋이 머리를 짜서 그 현장에 있는 좀 안 다칠 만한 것도 구하고 뭐 깨질 수 있는 것도 구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짜게 됐어요. 네, 액션을.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다시 질문해 주시길 바라고. 그 부분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감독님의 그래도 그 진짜 페르소나는 신민재 배우잖아요. 네. 근데 그때 어떻게 그 씬을 찍을 때 어떻게 했냐면 바로 찍기 한 시간 전쯤에
감독님이 신민재 배우한테 너는 쿵푸 고수다. 바로 1시간 전에 말씀하셨어요. 1시간 전에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쿵푸를 너는 주말마다 쿵푸도 하고 그래서 쿵푸 고수다라는 말을 해주시고 바로 그렇게 연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저는 싸움에 진다라는 설정만 갖고 이제 거의 작품처럼 한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저는 신민재 배우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셨나요? 예, 맞죠. 그래서 쿵푸 고수라고 하니까 이제 쿵푸를 일단은 제가 예전에 짱구미권이라는 영화를 한번 찍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갈고 닦을 정도는 아니지만 기본 자세만 좀 할 줄 아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감독님이 그렇게 좀 주문을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액션씬 찍을 때에도 이제 이희준 배우님께서 액션을 많이 하셔서 사실 거의 무술 감독이시죠. 저희 합도 다 이렇게 짜주시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좀 안전하게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원래 멱살을 잡고 들려 나가잖아요. 근데 진짜 힘이 좋으셔서 제가 지금 종이장처럼 막 들려 나가려고 해가지고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도 잠깐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대식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철저하게 배신을 당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또 신민재 배우님이 굉장히 팬이기도 한데 감사합니다. 근데 사람을 되게 무장해제시키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되게 얄미운 캐릭터인데 그렇게 얄밉지 않은 그런 귀여움이 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근데 목소리가 너무 촉촉하시네요. 진짜로 걱정 많이 했거든요. 그렇군요. 비호감이 될까봐. 네. 저는 항상 되게 귀여운 배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항상 그 고봉수 감독 영화 나올 때랑 또 다른 감독님 영화 나올 때랑도 또 다른 것 같아요. 오히려 항상 고봉수 감독님 영화에서 자유로운 느낌? 감독님 차이도 있겠지만 배우님 또한 어떤 그렇게 임하는 지점에서 또 다른 지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감독님 차이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은 감독님이랑 오래 호흡도 맞췄고 진짜 저도 감독님이랑 잠깐 작업을 안 하다가 딜레딜레 때 오랜만에 휴실 갖고 오게 된 건데 진짜 무슨 고향집에 돌아온 것처럼 너무나 그냥 편안하고 또 신나고 이렇게 또 재미있게 할 수 있었던 어떤 장을 확실히 만들어 주시거든요, 감독님께서. 그래가지고 좀 아마 좀 더 편하고 재미있게 또 동료들이랑 호흡을 맞출 수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참고로 또 술자리에서 이제 민재 배우랑 싸우기 멱살 잡기 직전에 하는 여러 가지 대화들도 거의 이제 애드립이거든요. 근데 민재 배우한테 감독님이 딱 한마디 했어요. 들어가서 갈등을 만들어라. 그걸 그렇게 얘기하시죠. 연극 에tude 하듯.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저는 술자리에서 갑자기 그 대식이 얼굴이 빨개지는 그 분장이 이건 굉장히 귀엽고 영화에 어울렸다. 그게 이제 분장팀이 없어서 저희가 직접 바르다 보니까 좀 많이 발랐어요. 그래서 술을 과하게 먹었구나. 이런 지점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이번에는 정화 역의 이제 서야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참 대식과 달리 거침없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네. 자신의 감정, 원하는 것에서 되게 거침없는데 또 별로 여행을 오기 싫은데 억지로 온 것 같은 사람처럼 전혀 웃지 않으신다는 거죠. 맞아요. 병선이 이제 너나 밀 것 같아 할 때 웃는 거 외에는 병선에게 한 번도 웃어주지 않다가 되게 섭섭하시네요. 근데 또 대식과의 만남에서는 또 웃음을 찾는 것 같은 과거로 잠시 돌아가는 것 같은 맞아요. 그런 지점에서 그래서 또 캐릭터 접근할 때 어떻게 대해줬는지 그런 지점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우선은 연예인 재결합을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때문에 이제 남편이랑 한 번 더 여행을 결심하게 돼. 저도 그래서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혼도 이혼도 뭔가 진짜 쉽죠.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 이혼까지 결심도 너무 힘든데 거기서 재결합? 엄청 힘든 마음이었을 텐데 뭔지 모를. 근데 그래서 터키 튀르키예로 가는 비행기에서 내내 그것 때문에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희가 첫 장면이 자동차 왕 해서 거기서 갈등이 시작인데 영화 시작은. 근데 거기서부터 난 어떻게 출발해야 될까가 정말 고민이 많았었어요. 근데 감독님께서 너무 그냥 믿어주셨었고 그냥 뭘 정하고 가는 것보다 그냥 있는 그대로 흔들리고 있는 게 맞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됐어요, 찍으면서. 그래서 웃지 않았던 거는 미안하고, 그리고 그 싸움도요, 너 밀어버릴 것 같아 거기도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찍을 때 감독님께서 요청하셨던 디렉션은
이거는 연인의 싸움이 아니고 부부의 싸움이에요 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빠가 또 너무 센스 있게 그런 애드립을 해주셨고 그게 너무 웃겨서 저도 그냥 웃어버렸는데 이걸 오케이를 해주셨던 걸 보면 아 부부의 싸움이라는 게 이럴 수 있겠구나를 어렴풋이 알면서 그때부터 찾아갔던 것 같아요 인물을. 부부의 싸움이 뭔가요? 둘이 결혼 안 해서 잘 아 모르겠어요. 결혼 안 해가지고. 죽일 듯이 싸우다가도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것에 웃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너무 길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아닐까요? 네. 그래서 영화를 보면 정화가 도대체 병선이랑 왜 사는지 전혀 물론 귀여워서 살 것 같긴 한데 또 전혀 모르겠는 또 지점이 있었는데 저는 그 정화란 캐릭터를 한 단어로 얘기하면 위악? 네, 되게 일부러 악한 척을 하는 그런 지점이 막 느껴졌거든요. 근데 그런 지점에서 재밌는데 병선에서 또 그러다가 대식에게도 왜 내가 꼬라지야? 라고 불렀다가 들어갔더니 다시 이제 그 대식이 부르잖아요. 자기도 힘들게 살아왔다고. 네. 그랬을 때 되게 너 열심히 살았어라고 위로해 주는데 네. 과연 뭐가 진심일까? 다 진심이었어요. 거짓말 아니고 정말 그것도 진심이었나요? 네, 그냥 이제 대식이와의 과거에 있어서도, 그러니까는 사실은 대식이와의 시간도 너무 좋은데 우선은 정화가 정화로서 옛날에 살았던 그런 꼬라지 같은 그런 삶을 대차게 살아왔던 그 삶을 사실은 병선으로 인해서 조금 잃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쨌든 병선이 싫어서라기보다 병선이 정화를 너무 사랑해주는 걸로 저는 살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정화 역시도 같이 있고 싶었지만 그게 잘 안 됐고 그 술 때문에 근데 대식이랑 만났을 땐 과거의 저를 찾은 느낌이었을 것 같고 그리고 대식과 정화는 굉장히 다르잖아요. 이제 압력밥솥 같은 사람이고 이제 정화 같은 경우는 그냥 코뿔소 같은 사람이었다면 이제 그렇게 달랐던 대식을 보면서 뭐 위로를 해준다기보다 진짜 감명받았어요. 사실은 같이 선배님이랑 연기를 하면서도 저 말이 맞네. 그래서 위로라기보다 저 말에 들어가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오랜만에 만난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네. 모습도 발견하고 네. 그런 지점에 있었다라고 생각하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럼 이번에는 원창역의 정춘현 선배님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 진짜 대사가 너무 많아요. 선배님 대사가 너무 많아서 대사 많은 순서대로 페이를 측정하면 선배님이 제일 높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봤는데 사실 재미있는 게 이 원창은 모든 인물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또 슬프게도 어떤 멜로 라인의 형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있는데 편집이 된 건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지점에서 또 뉘앙스는 있잖아요. 뉘앙스는 마치 그 이스마일한테 딸도 옆에 앉혀달라 이러기도 하고. 근데 좀 이따 이제 김수진 배우님한테 여쭤보려고 하는데 또 약간 엄마와 로맨스적인 기운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어떤 폭시도 그렇고 다들 응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있는데 편집이 된 건가. 근데 또 정춘 선배님은 따님한테 마음이 있는데 엄마는 자신한테 마음이 있으면 이건 어떡하나. 그건 참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그런 지점에 대해서 한번 해주신 거예요. 그 영화를 보고 나서 보기 전에는 전혀 몰랐어요. 전 분명히 그 노랑머리 그분하고 이제 연결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영화 보고 나니까 피자집에서 이제 또 디테일하게 보니까 또 이제 그 수진 배우님께서 손을 이렇게 또 옆에 앉고 그래서 보고 나니까 저는 부정하고 싶었는데 관객 입장으로서 보니까 어떻게 이루어지는 살짝 뭐가 보이더라고요. 너무 전 그래서 소주 가지고 가셨나. 소주를 가신 이유가 어떤 다른 의도가 있었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봤던 것 같은데 뭐가 있으면 좋았겠지만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럼 여러 배우들과 계속 소통을 하시잖아요. 그런 지점에 어려움이 없으셨어요? 저 아무 생각 없이 했기 때문에 웃자 반소리고요. 일단은 제가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기호를 맡아서 사실 너무 긴장했었어요. 첫날부터 이제 되게 좀 이준 선배님도 같이 하는 것도 되게 영광인데 이 영화를 망치면 어떨까. 친구가 괜찮아요. 망치면 안 셨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좀 당황했는데 오랜만에 친구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이제 이 영화를 망치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일단은 그 대본에 충실하고 시킨 대로만 이제 감독님께서 이제 주어진 시키는 대로만 열심히 해서 뭐 이렇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제 분량인데. 망치지 않으셨던 것 같아가지고 좀 다행이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럼 이제 원창의 여자죠. 자매오빠 김수진 배우님께 마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마음이 있었죠. 아, 제가 이게 잘려서 그런데 원래 저 해장국집 하는 아줌마면서 네. 근데 유튜버를 운영하는 걸로 가자. 그래서 둘이 상의를 했어요. 근데 다 잘리고 둘이 상의를 했다고 하시면 누구랑 상의를? 정승현이 극도로 거부를 하셨던 것 같은데. 들어드리고 예, 알겠어요. 그것만 들고. 그러니까 그 설정을 그렇게 해놓고 제가 들이댄 건 아니고 그냥 친하게 지내는 누구하고도 어울릴 수가 없잖아요. 딸들 데리고 왔는데 딸들은 저를 거부해요. 너무 귀찮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원창 씨하고 어울려야 되는데 원창 씨가 또 저를 안 받아주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잘렸어요. 그 멜로란이 있었으면 영화가 19금으로 또 바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좀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브이로그 계속 촬영하시잖아요, 영화를 하면서. 근데 사실은 또 촬영 감독님이 또 직접 찍진 않고 선배님이 하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또 그걸 들면서 연기를 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실지. 어려움이 있었죠. 네. 그게 이제 저도 처음 접해보는 거고 네네. 워낙 작아가지고 사실 이렇게 보면서 제 얼굴을 확인하기도 어렵고 이게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감독님이 이제 주시는 상황에만 몰입을 해야 되니까 저는 영화도 처음이고 이제 다른 영화를 해보긴 했지만 감독님이랑 처음이라서 되게 중압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또 편집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마음 편하게 찍다 보니까 영화가 제대로 나왔는지 호응은 좋더라고요. 그럼 푸티지를 막 찍어놓고 편집에 선택을 하셨던. 네, 그 중요한 건 대본에 수진 배우님의 대사는 원래 한마디도 없었어요. 대본에 없는데 다 직접 다 하신 거고 감독님의 그런 놀라운 능력이 이제 배우님한테 이걸 주면서 당신은 유튜버다. 유튜버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말씀을 마음껏 편하게 이렇게 방송을 보여준다는 생각으로 하시라고 했는데 그렇게 처음 좀 연기를 좀 어색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을 정말 편하게 정말 자연스럽게 막 나올 수 있게 해주시는 게 감독님의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뒤에서 저런 말씀들을 하신지 몰랐어요. 저는 제 연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영화를 보니까 여기 잘생긴 사람 누구야? 여기 있었어? 뭐 이런 거 우리 술값은 누가 내나?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재밌는 말들이 절묘한 말들이 많았었는데 다 직접 하신 거고. 그래도 이렇게 찍다 보니까 콧구멍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아니 제가 얼굴이 자꾸 클로즈업 되니까 저 감독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제발 제 얼굴 좀 멀리서 이렇게 잡는 것만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사정을 했는데 저희 감독님은 재밌는 걸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냥 다 쓰시더라고요. 그러면 편집 때 안 고생하세요? 그리고 촬영장에서 겁이 안 나시는지 감독님께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콘티 없으면 촬영 못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훌륭하신 배우님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겁이 잘 안 났습니다. 그럼 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배우의 신뢰가 확실히 느껴진다라는 그런 생각이 확실히 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브이로그 장면을 얘기했는데 박은영 배우님께도 같이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 자매가 마치 이 영화를 해설하듯 중간중간에 나오는 게 되게 재밌다, 형식적으로 재밌고 그 장면이 되게 리듬감을 만들어준다. 특히 저는 이제 모든 갈등마다 그 두 자매가 나와서 해설을 해주잖아요. 마치 저는 병선과 대식의 싸움은 거의 UFC 파이트를 해설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뭐 동시도 있었을 거고 후시도 있었을 텐데 뭐 그런 지점에서 또 어떻게 임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그냥 제 엄마 옆에 붙어가지고 엄마가 던지는 거에 계속 정말 관람하듯이 했던 것 같아요. 약간 멀리 떨어져서 보니까 조금 웃기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정말 자연스럽게 진짜 구경하듯이. 은영 배우한테도 전혀 대본이 없었다라는 거죠? 뭐 대본이 뭐
저는 뭐 대사가 별로. 그런 지점이 참 믿음감 안 되겠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모녀 관계이세요. 그래서 영화 볼 때도 닮았다는 느낌이었는데 실제로 봐도 되게 닮은 지점이 있어서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엄마가 그 얘기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으세요. 닮았다는 거에 대해서. 아니에요. 좋아요. 이 영화는 제발 놓아라, 다음 단계로 나아가라고 하는데 놓지 못하시는 그 마음. 알겠습니다. 전 질문이 많은데 시험 문제상 여러분들께 또 마이크를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네, 중앙에 계신 분, 네, 다시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우선 영화 정말 너무 잘 봤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델타 보이즈 때부터 감독이 너무 팬인데, 네, 이번 영화도 너무 잘 봤고요. 보면서 어떻게 이런 보석 같은 시나리오와 보석 같은 배우님들이 만나게 되셨는지 진짜 경이롭게 봤거든요. 근데 궁금한 점이 도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시나리오고 얼마큼의 애드립인지 이게 굉장히 궁금했고 배우님들은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기를 하실 수 있었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네, 과거에는 정말 말 그대로 상황만 배우들에게 드리고 100% 애드립으로 이제 진행을 했던 건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저희 그 와이프랑 함께 이제 시나리오 작업을 했기 때문에 온전한 이제 시나리오 형태를 갖추고 있었고요. 제가 이제 배우님들께 말씀을 드린 거는 대사대로 하실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현장에서 나오는 대로 말씀을 주셔도 된다. 그래서 뭐 애들이 한 7, 80% 정도 되지 않나요? 한 20% 정도 줄은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도 영화진흥위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대본을 좀 완성을 하셔야겠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저기 이주혜 작가님 맞으시죠? 네, 와 계신 것 같은데 어디 계시나요? 일어나서 인사 한번.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에 손 드신 분. 항상 이렇게 질문하라고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 질문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네, 감독님께 여쭙겠는데요. 대식과 정화가 하룻밤에 대화를 하는데 그 틈을 두고 대화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 이렇게 한 번 대화하고 또 방에 들어가거나 우리가 또 다시 한 번씩 이렇게 주고받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그게 특별히 그런 식으로 한 번에 이렇게 쭉 가지 않고 이렇게 끊어서 가야 된다 그럴까?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시나리오 작업 과정에서 제가 이제 와이프한테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좀 루즈해지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와이프가 멜로 매니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멜로는 이제 밀당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본다. 그래야 재밌다. 이렇게 제가 설득을 다 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대화를 하는 걸로 저희가 설정을 잡은 겁니다. 멜로 영화 하면 참 여행지가 떠오르긴 하는 것 같아요. 현실에서 발을 살짝 떠있는. 근데도 이 튀르키예 카파도키아 이 공간은 되게 또 낭만적이긴 하지만 되게 또 삭막하다는 거죠. 되게 그런 이중적인 느낌이 또 들기도 하는데 이 공간 선택에 대한 감독님의 이유를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예, 시나리오를 작업하기 전에 봤던 영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유튜브 동영상이었습니다. 여행 유튜버가 벌룬을 타고 쭉 올라가서 꼭대기에서 눈물을 이렇게 터뜨리는 장면이 있었어요. 이제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왜 울고 있는 걸까? 이제 그런 의문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 장면을 이희준 배우님이 벌룬을 타고 누군가에게 안녕을 구하는 이별에 관한 멜로 영화였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벌룬이 필요하기 때문에 카파도키아로 설정을 잡은 거죠. 그렇다면 저는 화면비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벌룬이라면 사실 상하 운동이라면 오히려 화면비를 조금 더 좁은 것도 선택할 수 있었을 텐데 물론 이제 랜드스케이프나 혹은 되게 여러 명의 캐스팅을 동시에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셨겠지만 또 벌룬을 생각하면 또 뭐 파로데일이나 뭐 그런 지점도 선택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3호대1이죠. 2.3호대1. 네. 화면비 선택했던 이유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원래는 4대3으로도 한번 해볼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워낙에 이제 패키지 여행 장면이 많았고, 여러 명이 이제 한 번에 보여줘야 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2.3호대1이 가장 적합하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시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뒤에 손 드신 분. 네,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네. 질문하신 분께는 이렇게 포스터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공무서 감독님한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방금 말씀해 주시면서 좀 대답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 유튜브 영상을 보고 이 시나리오 작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 스토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함께 작업하셨던 분과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이 대식의 이야기가 구축이 되는지가 일차적으로 궁금하고요. 하나 더는 중간에 뮤직비디오 장면이 나오잖아요. 제가 공무서 감독님의 영화를 굉장히 즐겨서 보고 있지만 그 장면이 너무 인상 깊게 저한테 들어와서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만드셨을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시나리오 발전 과정과 두 번째 과정 소화하면 작품 의도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와이프와 함께 작업을 하는 것은 많지만 사실 이제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희준 배우님입니다. 이희준 배우님께서 멜로 장르를 원하셨고 또 그리고 또 이제 함께 또 레퍼런스를 찾다가 펀치 드렁크 러브라는 영화를 찾게 돼서 이런 찌질한 남자의 멜로 영화를 만들면 어떻겠냐. 사실 이희준 배우님과 이제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좀 잡아갔던 과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희준 배우님께서 이 영화를 이제 캐스팅을 받아들이시는 과정이 참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희준 배우님께서는 딱 두 마디로 끝내세요. 시나리오를 잘 드리면서 마음에 드시나요? 이렇게 여쭤보면은 할게요. 딱 이 한마디 하시고요. 터키인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좋아요. 이 두 마디로 캐스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혜준 배우님께서는 정말 감사하고 그 배우님이 아니었으면 진행이 안 될 영화였다.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뮤직비디오 장면 같은 경우는 몽타주 장면으로 할 것 같을까요? 네, 맞아요. 와이프는 뮤직비디오라고 얘기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몽타주 장면은 챕터 1과 챕터 2를 나누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챕터 1은 좀 뭔가 멜로 영화 같지 않잖아요. 좀 짜증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이제 이 뮤직비디오를 이제 기점으로 이제부터 멜로 영화다 라고 이제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몽타주 장면을 넣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몽타주 장면 이후로 두 사람이 되게 대학생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지점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또 알잖아요. 어차피 그 두 사람이 또 쉽게 이어지지 못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되게 아름다우면서도 좀 슬픈 그런 장면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감독님 얘기를 들으니까 이희준 배우님의 어떤 작품 선택의 기준, 그렇게 좀 쿨하게 결정을 하시는 건가요? 감독님이 아까 저한테 뭐 도움을 받았다고 하지만 제가 도움을 받은 거죠. 제가 주로 요즘은 살인자나 뭐 센 역할들, 악연에서도 그렇고 양아치나 이런 역할을 많이 제안을 받는데 이런 역할이 좀 목말라 있었었고 그런 거를 감독님한테 얘기를 하면 아까 처음 그런 추진력 8편이라 만들었던 추진력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얘기를 나누고 커피를 마시면서 와 우리 이런 영화 해볼까요? 하면 거의 한 일주일 안에 대본이 와요. 저한테. 습도 다소 높으면 제가 신민재 배우를 만나서 감독님 영화 너무 좋아하는데 팬이에요 하고 감독님한테 제가 같이 작업하고 싶다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하고 3일 뒤에 습도 다소 높음이라는 대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도움을 받은 게 훨씬 크고 아까 질문하신 거였죠. 작품 선택 기준이 어떤 거예요? 기준. 저도 좀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전 재미 따라가는 것 같아요.
튀르키예는 문제가 안 됐다는 거는 조금 집으로부터 떨어지는 걸 원하셨던. 그 카파도키아가 궁금했고요. 아, 네. 꼭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집을 보고 계시는 이제 전국의 어떤 연출 지방생분들은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걸 먼저 보고 계시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또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저희 중간에 제 손도 좀. 네. 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영화 대부분이 지금 튀르키예 외국에서 촬영을 했는데 촬영하시면서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또는 재미난 에피소드는 없으셨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거의 70% 정도가 직접 이게 애드립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서로 간에 합을 맞춰가시면서 가장 몰입되었던 그런 영화 촬영하시면서 몰입되었던 그런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6회차 촬영을 7회차 만에 이 영화를 완성해주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게 되게 외국에서 되게 빡센 스케줄로 하셨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애드립에 대한 인상적인 거는 둘이 항아리 케밥을 먹으면서 하는 대화는 어느 부분 대본이 좀 있었지만 결국 제가 차였다라는 설정만 있고 다른 거는 구체적으로는 없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액션하고 둘이서 하면 저는 제가 차인 제 상상을 막 얘기하고 네가 그 버스 정류장 앞에서 처음 듣는 예화 배우는 그 얘기를 처음 듣는데 내가 그랬냐? 이렇게 되고 또 이 친구가 내 토를 다 받아줬다고 해서 내가 야 그거를 기억하냐 이렇게 서로 상대의 대사를 전혀 모르면서 이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야말로 정말 서로에게 완전히 집중해 있죠. 얘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나에 정말 집중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또 만들어질 수 있지 않았나. 되게 긴장감 있게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투샷 마스터를 영화에 쓰이지 않은 투샷 마스터 장면이 어땠을까 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그럼 테이크를 진행하시면서 계속 수정하고 나가시는 과정이었을까요? 좀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감독님을 몇 번 경험하고 봤을 때는 감독님은 그렇게 여러 가지를 길게 찍고 이제 혼자 편집하면서 그 영화들을 다시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이때 수진 배우님이 한 것들도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재밌네. 이걸 펴볼까? 이걸 여기 붙여볼까? 이렇게 한 예로 들면 그 뽀뽀하는 씬이 원래 찍기 전에 감독님이 그럼 이제 뽀뽀를 하자라고 해서 제가 뽀뽀를 하는 걸로 결정을 하고 찍었어요. 제가 뽀뽀를 하고 찍었는데 감독님이 이거 오케이 하고 그러면 이제 여자분이 하는 걸로 한번 찍어봅시다. 그래서 그것도 오케이 했어요. 그럼 이거 다 오케이 하고 실패하는 거 한번 찍어보자. 그러고 저는 영화를 보고 알았죠. 3개 다 쓸 줄. 근데 그게 어느 중에 하나만 썼다면 평범한 어떤 장면이 됐을 텐데 그 3개를 다 붙이니까 또 정말 묘한 느낌이 나는 장면이어서 감독님이 그런 것들을 다시 편집을 하면서 재창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배우들이 연기한 것보다 또 더 좋게, 더 재밌게. 그 뽀뽀 장면을 여러분이 복귀 한번 해보시면 저는 그 씬이 되게 야마있다는 생각했거든요. 되게 리얼 톤의 영화랑은 또 다르게 이거 환상 장면인가? 혹은 대식의 어떤 꿈인가? 약간 타임슬립물인가? 막 이런 생각도 들 만큼 그리고 이제 계속 편집도 AB 그리고 또 클로즈까지 들어갔다가 A-B 이렇게 넘어가는 지점이 있는데 그럼 감독님은 그런 지점을 만들 때 시나리오상에는 어떤 장면을 편집게 만들어내시는 편이실까요? 예, 편집을 통해서 이제 영화는 좀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래저래 이렇게 고치다 보면은 예전에 누구죠? 그 타란티노 감독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바스타즈를 다시 재편을 할 때 전혀 본인이 생각할 때 새로운 영화가 나와가지고 놀랬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편집 과정.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손 드신 분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연출 지망하는 학생으로서 고봉수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스크롤 코미디와 감성 멜로의 균형을 시나리오 작성하실 때 어떤 균형의 기준으로 잡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려운 질문이고요. 큰일 났다. 스크롤? 아, 스크롤. 그거는 이제 그 와이프가 답변을 해야지 맞는 것 같은데. 그 마이크를 한번 넘겨볼까요? 아니, 좀. 제가 혼내실 건가요? 수줍음이 많으셔서. 네네,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균형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공동 작업이라는 게 이제 해보셔서 알겠지만 좀 싸움이 잦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이제 좀 멜로를 좀 많이 줄이고 저의 어떤 기존 그 B급 감성을 많이 넣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제 와이프는 이제 이거였죠. 지금 이렇게 흔치 않은 기회를 맞았는데 또 예전 그런 영화를 또 찍을 거냐. 제가 이제 설득을 당해서 반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좀 예전 그 B급 감성의 오프닝과 그리고 뒤에 또 멜로 감성 적절히 잘 조화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고무소마님의 어떤 멜로 영화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참 특이한 온도로 나온 것 같다. 개성 있는 영화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 그 뿔보 장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전 대시기 뽀뽀하는 거는 이해가 가거든요. 근데 정화는 왜 했을까? 감독님의 디렉팅은 무엇이었고 그리고 이제 정화 같은 경우는 어떤 동기를 어디서 찾았는가 되게 위험한 말을 했나요 제가 지금? 되게 궁금하긴 해요. 네, 궁금합니다. 그냥 하라고 해서 하긴 했는데 저도 예화 배우의 그 찾은 의도는 뭔가는 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지금 나 자신이 아니라 뭐 과거로 돌아간 느낌인지 아니면 어떤 감정이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정화, 세나 배우님의 의견을 궁금해요. 우선 정말 하라고 해주셔서 한 거. 해주셔서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 당시에는 이렇게 다 쓰실 줄은 몰랐고 만약에 이 장면을 정화가 먼저 하는 걸 컨택을 하신다고 했을 때 한다면 정화가 뭔가 어떤 사실 그 날에 그 분위기에 휩쓸렸다. 네. 그래서 충분히 가졌었어요 그때 마음이. 네. 감독님의 의견은 또 좀 궁금합니다. 네, 충분히 개연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준 배우님이 워낙에 미남이시고. 저도 하고 싶었습니다. 진짜 궁금한 건 그때 그 세 가지를 다 붙일 생각을 잠깐이라도 한 적이 있었어요, 현장에서. 현장에서 그 세 가지를 다 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니면 진짜 후반에 생각이 난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은 원래 저는 이제 대식의 찌질함을 이제 부각시키기 위해서 찍다 보니까 또 요거를 대식의 시뮬레이션 하면 어떻겠나. 정말. 그런 생각이 현장에서 들어가지고. 우리한테 아무 말도 안 여러분 이렇게 감독들이 생각이 많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 대식의 캐릭터에 대해서 되게 얘기하고 싶어요. 진짜 찌질하잖아요, 그죠? 사람이 감추고 싶은 저의 모습까지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과거에 어떻게 됐는데 정화에 이제 떠난 사람이니까. 근데 또 정화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집 앞까지 그 문까지 찾아가는 그 심리, 정화에게 인정을 받는 게 그토록 중요했던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문 앞에서 너처럼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나 같은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데서 할 때 전 진짜 되게 슬펐어요. 진짜 얼마나 많이 참았을까? 그리고 내 꿈도 포기하고 뭐 가족 때문에 이건 내가 선택한 거다라고 되게 마인드 컨트롤을 많이 했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가진 직장도 힘들지만 너무 감사하다. 얼마나 많은 세뇌와 자기 암시를 하면서 살고 있을까? 근데 그게 20살 때 찾던 여자가 그 친구까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게 너무 그게 단추가 눌러졌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서 할 때 되게 저는 그런 삶을 산 편이 아니지만 너무 공감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울컥했는데 그 바로 다음 장면이 소녀처럼 펑펑 우는 또 장면이에요. 근데 그 장면이 아마 내 액션부터 울진 않았을 거니까 그 전 장면을 어떤 진행을 하다가 감독님이 그 컷을 붙였을까. 저는 그 두 샷의 충돌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좀 기억이 안 나서 편집하신 분이 이런 거. 그러니까 그 굉장히 긴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감정에 복받쳐서 눈물이 나오신 건데 그때 이제 보다가 됐다 이거는 이 장면만 끊어서 쓰면은 코미디가 나오겠다 저는 했었죠. 정말 딱 제 취향의 코미디였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 들어주시니까. 네. 네, 저는 좀 배우분들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고봉수 감독님 영화를 처음 보다 보니까 그 첫 시작부터 느꼈던 게 이 돌발성하고 유연성으로 이렇게 영화가 이제 흘러간다는 걸 되게 많이 느꼈는데요. 고봉수 감독님하고 영화를 해보신 배우님도 이제 신민재 배우님 전에 해보셨다고 들었는데 그 외 배우님도 아마 처음 해보신 것 같은데 이 고봉수 감독님하고 작업을 해보시면서 그 신민재 배우님 같은 경우는 다시 하게 된 뭐 원동력이라든가 왜 하고 싶었는지도 그렇고 처음 해보신 배우님들은 이 고봉수 연출자의만의 어떤 매력이라든가 마력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각자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그냥 정말로 현장이 너무 재밌고 막 다들 그냥 신나서 날뛰는 어떤 그런 느낌이 느껴요. 이게 말로 설명 정말 직접 한번 해보시면 아무시면 정말 진짜 지원하시면 언제든 하실 수 있어요. 고봉수 감독님은 진짜 선회할 것 같아요. 항상 배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진짜로 너무 재밌으니까 계속 가서 이렇게 감독님이랑 작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역시 이제 감독님과 작품했을 때 처음에는 엄청나게 긴장을 했었는데 지금 방금 생각해보니까 감독님은 엄마 같아요. 우리한테 잘해 어이구 이렇게 하다 보면 영화가 끝나 있어요. 그 정도로 감독님이 배우를 신뢰하고 믿어주기 때문에 처음 첫날 빼고는 나머지 그 기간 동안은 정말 너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비밀입니다. 좀 꼭 알고 싶어지는데요. 네. 저는 그 전에 이제 습도 다소 높음 할 때 제가 현장 스틸을 했었는데 이제 그때 현장 보면서 감독님이 되게 배우분들하고 디렉션 주시고 이제 소통하는 모습이 되게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이 영화에 참여하게 되면서 굉장히 그런 걸 기대하면서 별로 부담감 없이 했던 것 같고 저는 이제 또 엄마를 같이 데리고 가니까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주진 배우님? 저는 뭐 일단 감독님이 굉장히 편하게 해주는 그런 마력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 웃음 코드가 어디에 계신지 모를 정도로 아무 때나 그 박장대소를 하실 때 그 사람이 마음이 동하는 것 같아요. 스며든다고 그럴까요? 앞으로도 이제 그런 모습 잃지 않으시고 저희 배우들 잘 이끌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는 감독님의 작품을 예전부터 너무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고봉수 감독님이랑 함께 할 수 있다. 또 너무 사랑하는 우리 희준 선배님이랑 같이 할 수 있다. 무조건 하겠다였고요. 우선 현장은 정말 너무너무 재밌어요. 너무너무 재밌고 왜 배우들은 대본을 받으면 굉장히 어떤 부담감도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감독님은 대본을 마치 놀이터처럼 탁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텍스트는 가지고 가되 그걸 또 가지고 놀 수 있게끔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는 저희는 그냥 상황 속에 던져지면 그 대사들을 가지고 재밌게 놀아보는 그냥 그래서 너무너무 즐거웠던 작업이었습니다. 네. 감독님 작업은 주로 이제 즉흥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우 개인의 말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다른 작업에서 살인자 원망장면 이런 걸 하면 되게 캐릭터 작업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만들어내는 캐릭터인데 감독님하고 제가 하는 작업은 제 가까운 지인이 봐도 되게 너 같더라. 말투도 완전 일상의 제 말투, 힘을 다 뺀 말투고 하니까 일상의 배우 개인의 모습이 많이 드러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즉흥을 많이 하니까 이게 약간 뭔가 겨루기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겨루기. 뭐 복싱 시합처럼 뭔가 특히 뭐 민재 배우 같은 배우랑 붙으면 속으로 야, 저런 애드립을 지고 싶지 않고 막 다음번에 다시 한번 붙자 이런 마음도 들고 그래서 즉흥을 하는 재미가 있고 저의 한계도 많이 발견하게 돼요. 제가 이렇게 즉흥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밖에 못하는구나.
아 내가 이걸 더 여기서 즉흥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더 멋진 것을 만들어내고 싶은데 거기까지는 못 가는 어떤 한계도 발견하게 되고 또 감독님이 되게 배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많이 같이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연기보다 제가 좀 가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좀 발견하게 되고 배우로서는 되게 꼭 해보면 좋은 작업들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하죠. 현장에 이렇게 경직되어 있지 않고 모두가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분위기라는 게 영화에서도 꼭 느껴질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감독님 첫 장편부터 생각됐던 게 되게 일본의 야구치노부 감독이 되게 생각이 났었거든요. 뭐 유사성은 차지하더라도 그 지점이 뭐냐면 그 영화에 대한 순수한 사랑인 것 같아요. 예. 영화가 젠체하지 않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그걸 정말 직설적으로 정말 표현한다는 지점에서 감독님 참 영화를 사랑하는구나 그것이 영화에 드러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얘 앞에 앉으시고요. 오늘 질문 진짜 많이 해주시는데 마지막이라 그런가? 한 번 더 해야겠습니다. 네. 저는 김수진 배우님과 정치훈 배우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김수진 배우님 대사를 하실 때 그 대사들이 모두 영화에 나오실 걸 단체로 대사를 하신 건지 궁금하고, 그리고 영화에 쓰이진 않았지만 내가 생각할 때 이 대사는 정말 최고였다 하는 대사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치훈 배우님께 촬영 첫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매우 날카롭고 그 촬영 첫날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뭐 별거 아니고요. 항상 여러분 준비돼 있어야 돼요. 인간 오늘 튀르키예에 오늘 도착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다음날 촬영을 하기로 했는데 희준 선배님께서 이제 도착한 날 촬영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말렸어요. 이거 끝났구나 이제.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갑자기 이제 제 첫 촬영 장면이 자다 깨는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제 감독님께서 몇 번 이제 테이크 가시더니 저를 따로 부르더라고 밖으로. 부르시더니 정춘 배우님 전혀 자다 일어난 것 같지 않습니다. 나 이제 큰일 났구나, 말렸구나. 그러면서 이제 혼자 이제 계속 이렇게 아시죠 이거. 자기 침을 하면서 반드시 이거를 이겨내지 못하면 나는 이제 끝났다는 생각으로 죽을 둥살둥해서 이제 그 시험을 제 나름대로 오케이 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튀르키예에 저희 일정이 한 7일, 8일 정도 있었는데, 다 도착했고, 배우도 다 왔고, 그래서 내일부터 찍자고 하는데, 그러면 시간이 있는, 어차피 저희 DSLR 2개로 찍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작하시죠. 그래서 다들 이렇게 했는데 정충 배우는 뭔가 오늘 푹 쉬고 내일 찍어야겠다 하는 마음이었다가 뭔가 이렇게 돼서 특히 또 그렇게 긴장되는데 자다 깨는 씬을 연기해야 되는데 계속 감독님이 자다 깬 것 같지 않다라고 혼난 느낌을 받으니까 더 정신이 바짝 들면서 계속 이제 NG가 나고 스스로 자책을 했던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다. 정순영이 특히 또 끌어가야 되는 질이 많다 보니 더 부담이 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김수진 배우님. 네. 저는 대사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싸울 때 저희가 계산을 누가 하는 거야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 그게 사실 진짜로 이제 한 5번의 테이크를 간 거여가지고 그동안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 아줌마가 제일 많이 하는 소리, 또 늘상 이제 그런 일이 있는 건 아니니까 제가 이런 대사를 하면 감독님이 저를 클로즈업 해주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래서 돈 얘기를 좀 했던 게 기억에 남고 그리고 저희 배우들이 사실 남는 시간이 있잖아요. 연기하러 가서 이제 남는 시간에 같이 모여서 막 이렇게 이거 구체적으로 자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몰입을 해요. 근데 그게 상황이 달라지면은 또 써먹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을 서로 공유하면서 이건 이렇게 해볼까 저건 저렇게 해볼까 하면서 상의했던 부분들이 되게 기억에 남아요. 근데 이제 우리 여기 주인공이신 정화나 여기 대식이는 사실 같이 많이 그런 걸 같이 공유를 못 해봐가지고
이분들 연기하는 거 보면서 많이 배웠거든요. 저희는 뭐 완전 초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근데 그 몰입력이 대단하다는 걸 일단은 제가 많이 배웠어요. 연기라는 거를 어줍지 않게 생각해서 너무 많이 배우니까 네. 뭐 아마 이 영화로 뭐 후보에 오른다면 어머님만 연기상에 오를 것 같아요. 네, 처음부터 영화 끝나자마자 이렇게 저희 대식이가 저를 엄청 띄워주셔가지고 저 진짜 뭐 되는 줄 알았다니까요. 네, 뭐 되십니다. 네. 너무 잘하셨어요. 같이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네, 훈훈한 분위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또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앞에 앉으신 맨 끝, 네. 맨 끝에부터 먼저. 네, 전화할게요. 네. 네. 저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은 영화 너무 재밌게 봤고요. 감독님이 현장을 놀이터로 만드시면서 배우들을 되게 긴장하게 만드는 마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각본을 부부가 같이 짰다고 하셨잖아요. 부부끼리 짰을 때 장점과 단점, 그게 너무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중간중간에 정춘 배우님은 되게 귀여운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뭐 괜찮아 뭐 이렇게 이러면서 조금 중화시켜가는 캐릭터인 것 같은데 우리 민재 배우님께서는 정말 제가 한숨이 너무 많이 나올 정도로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 와이프는 얼마나 힘들까. 나 진짜 죽어버릴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봤는데 그 역할에 대한 중압감이 엄청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술을 정말 버렸는지 궁금해요. 네. 저부터 할까요? 네, 승기 배우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걸 사실 제가 걱정을 많이 한 겁니다. 예, 제가 사실 이 역할을 하면서 끊임없이 갈등을 유발하고 도대체 이 여자가 왜 날 못 따라하는지 관객들을 설득을 못 시키면 안 되는데만 어떤 그런 고민들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좀 최대한 좀 어떻게든 좀 이렇게 좀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이려고 노력을 했지만 좀 실패했던 것 같고 제가 좀 더 준비를 많이 하고 열심히 또 좀 한번 연기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한번 하는 걸로 하고요. 술은요 먹은 거죠. 먹었죠. 원래 시나리오에도 그건 감독님이 철저하게 먹어야 된다라고 하고 진짜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걸 이겨낼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이제 감독님이 그걸 원하셨어요. 근데 이제 관객들이 먹었는지 뭐 안 먹었는지 좀 모를 정도로 좀 이렇게 그리고 원래 잡아뗄 때는 제가 정말로 믿어야 되잖아요. 제가 안 먹은 것처럼 네.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있죠? 부부가 함께 작업을 하는 것은 단점은 없습니다. 네, 인천으로 말하기 좀 힘들겠다. 제가 먼저 좀 해방을 놔야 되겠는데 감독님 부부는 제가 이런 부부를 본 적이 없거든요. 약간 독립영화의 최수종 같은 같이 다 같이 밥을 먹어도 저희 형수님이 본인도 젓가락이 다 있고 먹는데 이거 좀 먹어봐 이렇게 계속 반찬을 옆에 이렇게 밥 위에 올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손 닿는데 왜 그러시냐고. 항상 먹을 때 같이 이거 좀 먹어봐 이거 좀 먹어봐 하고 제가 약간 분위기가 안 좋거나 다투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결혼을 하고 느낀 게 저의 성공을 정말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이 와이프인 것 같더라고요. 부모님 빼고. 그래서 와이프랑 작업하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야 결혼을 한다. 이렇게 알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옆에 앉으신 분 질문 받겠습니다. 전보다 이번 영화에서 감독님 애드립이 더 빛을 발하게 되신 것 같은데 만약에 다음 영화에서 제작자의 요청으로 애드립을 못하게 되면 영화를 어떻게 찍으실지 궁금한데요. 제가 이번에 이준 배우님께도 배운 게 있어요. 이준 배우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배우가 어느 정도 경제에 오르려면 대사가 있고 그 대사를 암기했는데 그 대사를 애드립처럼 하는 게 진짜 배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연기를 좀 배우님들한테 좀 제가 많이 요구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만약에 대사대로 한다면. 네, 그래서 이게 애드립인지 대사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느낌으로. 네. 물론 그런 영화도 궁금하긴 하지만 제작자가 안 된다 그러면 공모선이 본인이 제작하시지 않으실까. 네, 그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앞에 앉으시죠.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엔딩에 대한 질문인데요. 보통 일반적인 영화라고 하면은 이제 이희준 배우가 귤레귤레 하고서 소야 배우 같은 거 좀 미소 지으면서 다 끝나는 그런 느낌일 텐데 최종적으로 영화에서 이제 눈을 감은 얼굴은 신민재 배우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이 영화에서 갈등을 좀 많이 유발을 하는 그런 캐릭터고 이제 최종적으로 그 받으신 엔딩을 지으신 그런 이유가 궁금하고 신민재 배우님께서는 내가 엔딩 요정이라는 거를 이제 느낌상 시나리오부터 그게 정해지진 않았을 것 같고 편집 이제 보시고 나서 내가 엔딩 요정이라는 걸 알게 되셨을 텐데 이렇게 내가 실제 이제 진짜로 엔딩을 마음을 짓는 그런 얼굴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스크린을 봤을 때 좀 소감 같은 것도 좀 궁금해요. 우선 감독님 답변을 듣고 요정님한테 넘겨드릴게요. 네, 이미 대식과 정화는 본인의 과거와 이제 귤레귤레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귤레귤레 할 거리가 남아있는 경선으로 엔딩을 하는 게 맞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어떤 분이 이제 똑같은 질문을 주셨어요. 아무리 배우를 좋아하고 애정해도 그렇지 주인공이 아닌 사람이 엔딩에 나오는 게 맞나? 그렇게 말씀 주신 분이 계셨는데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객들이 또 여운을 가지려면 그래서 나도 뭐 귤레귤레 할 곳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네, 요정님? 예. 예, 요정이 말하면 이제 제가 10년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농담이고. 사실은 저도 이거를 딱 맞닥뜨렸을 때 좀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많은 저항에 부딪히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좀 있었고. 왜냐면 사실 그렇잖아요. 저거 갑자기 저거 끝나버리니까 가장 비호감 인사라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근데 또 감독님의 뜻이 그렇다고 하면 저는 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되게 감사했죠. 어쨌든. 개인적으로 뿌듯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또 질문 받겠습니다. 네, 계속 계신 분. 저는 감독님께 질문을 하고 싶은데, 저는 B급 영화도 되게 좋아하고, 되게 이번에 만드는 것도 B급 영화를 저도 제작을 했는데, 감독님이 생각하시기에 B급 영화에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B급 영화의 요소는 이렇게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만한 그런 어떤 위치에 있는 감독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또 이제 우리 감독님 이러시면 이러시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누구죠? 샘 레이미 감독님이나 아니면 피터 잭슨 감독님이 예전에 B급 영화를 만드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B급 영화만이 진정한 작가주의 영화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예전에 피터 잭슨 감독님은 회사 다닐 때 주말에 회사원들 다 몰고 나가서 고무인간의 최후 영화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게 진짜 진정한 영화의 재미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이제 레이저로 진출하시기 전까지 B급 영화 제작의 재미를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편의상 B급이라고 하지만 감독님의 개성이 물씬 묻어나는 자본의 압박과 상관없는 감독의 개성 넘치는 영화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질문 2개만 더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앞에 계신 분, 네, 손 크게 한 번만 들어주시겠어요? 네. 검은색 입으시는 감독님이 마이크 가는 동안 가끔 그냥 같이 밥 먹다가 보여주시면 핸드폰 안에 아직 공개되지 않은 150편의 영화가 있어요. 혹시 시간이 20명을 집에 감금해놓고 그냥 쓰시는 거 같아요? 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하면 어떤 건지 궁금해요. 네, 좋아하는 장면 한 개씩. 오늘 또 특별한 날이니까. 네. 제가 개인적으로 제 좋아하는 장면은 그러니까 뭐 제가 나온 거를 중심으로 말하면 그 이제 부부싸움 하는 장면 처음에 그 발코니에 걸터 앉아서 하는 장면이 왜냐면은 그러니까 저희랑 제가 막 이렇게 이것저것 막 다투면서 그 서야 배우가 이렇게 싹 딱 웃어주면서 웃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저희 어떤 그런 말 때문에. 근데 그 장면 때문에 이제 저희 부부 관계가 좀 이렇게 딱 어떤 설명이 된 것 같아서 그 전에 저희들의 전사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서야 배우가 이렇게 해줘서 내가 조금 덜 욕먹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제가 나왔던 장면 다 좋았고요. 네, 여기까지 농담이고요. 초반에 영화 봤을 때는 이제 그 마지막 엔딩씬에서 벌룬이 떠오르면서 이제 대식에 귤레귤레 했을 때 이제 가장 좋았어요. 이 영화를 다 정리해주는 눈빛. 그 다음에 저 한 8번 봤어요, 이 영화를 이제. 후반 정도 이제 보기 시작하니까 대식과 정화가 이제 그 골목을 걸으면서 대식이 나 여기 처음에는 싫었는데 흑빛 같았는데 이제 좀 좋아졌던 뭐 그런 대사가 있었는데 그 장면이 저는 계속 떠오르고 좋더라고요. 네, 은하 배우님. 저도 이제 끝날 때 예언이가 벌룬 보면서 이제 약간 앞으로 나아가겠다 하는 그 눈빛을 쏴주는 그 부분을 제일 좋아하고요. 거기가 촬영지가 굉장히 아름다워서 저는 실제로 벌룬을 타는 것보다 거기 서가지고 벌룬을 보는 장면이 더 좋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좋아하는 장면이 이제 두 분이서 데이트를 하는데 되게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그 계곡에 두 분이 앉아있는 건데 제가 이제 현장 스틸 때문에 따라갔어요. 근데 거기서 드론도 날리고 뭐 약간 여러 가지 촬영들을 했는데 그 주위에 이제 두 분 말고 안 보이는 다른 관람이라기보다 그 정치를 감상하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그게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기억에 남았던 장면이 있습니다. 네, 수지 배우님. 네, 저는 일단 마음에 남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인데 병선이가 정화를 잡지 못하고 막 앙탈 아닌 앙탈을 부리다 눈물을 흘리는 그 장면이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따로 말도 했지만 그 장면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났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저의 감정이 그때 이입이 많이 됐고 그리고 거기는 너무 그 도시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모든 장면이 다 그냥 예술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예화 배우가 워낙 또 예쁘고 그 경치랑 너무 잘 어울려서 정말 요정이 따로 없구나. 항상 그 생각을 하면서 요정 따로 있는데. 저 저 요정 말고. 아니 근데 정말 장면이 다 눈에 선하고 다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네. 네, 이효정. 네. 네, 저도 사실 다 너무 좋은데 굳이 오늘은 꼽아야 된다면 오빠랑 같이 예식이랑 하루를 그렇게 보냈던 그 날의 모든 촬영이 너무 좋았어요. 실제로도 많이 위안을 받았고 그래서 그 장면이 참 저한테 애정이 가득한 장면이 아닐까 싶어요. 네, 이희정 배우님. 남자 고실 하면서 막 웃는 그 애드립이 그 장면의 어떤 그 모임의 뒷담화의 분위기를 너무 잘 리얼하게 살려주신 것 같아요. 혼자서 계속 웃으면서 남자 고실 그게 뭔데? 안 보여주니까 그런 애들이 아까 그런 분위기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정순돈이 그거 받아주셨으면 그 멜로 라인 나올 수 있었는데. 또 하나만 더 네. 꼽자면 정충 배우의 그 삼각 팬티만 입은 노출신. 그거를 이제 저희가 감독님하고 같이 설득을 했거든요. 여기서 잠깐 네가 팬티만 입고 막 돌아다니면 되게 재밌겠다. 그래서 또 마침 운동도 요즘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벗어주셨죠. 네, 감독님도 혹시 괜찮으신가요? 한 장면. 네, 매번 달라지셔도 됩니다. 네. 저는 그 생전 해본 적 없던 장면이기 때문에 낙타 뮤직비디오 장면이 몽타주 장면. 몽타주 장면 말씀하시죠? 몽타주 장면이 네. 저는 가장 그때 이제 뭐 떼약볕도 있었고 밥 먹은 직후라서 좀 혈당 스파이크도 있었고 하여튼 굉장히 힘든 촬영 현장이었습니다. 근데 또
뮤직비디오가 생각을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막상 또 찍어보니까 또 굉장히 아름답게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고보수 영화 감독이 영화에서 드론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지점에서 저한테는 또 다른 멜로와 코미디가 동시에 다가왔던 그런 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뮤직비디오 시작하는 게 너무 사실 몽타주라고 하시죠. 정말 뜬금없긴 해요. 네. 하자마자 따라라라. 감기 멱살 잡고 끌고 가는데 또 끌려가지는 그런 재밌는 포인트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아쉽지만 정말 시간 관계에서 또 마지막 질문을 받아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손 들으신 마지막 질문. 왜 저는 안 보이죠? 네, 죄송합니다. 네. 많이 기다리셨죠.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기회 주셔서. 네, 저는 대학로에서 연극 연출과 배우 연기를 하고 있는 노푸름이라고 합니다. 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마지막 장면 하나 궁금한 게 있었던 게 예화 배우님이 캐리어 끌고 나오시잖아요. 근데 가시다가 이제 민재 배우님을 보고 이제 좀 약간 걸려해서 그리고 나서 차량을 타고 이동을 하시는데 계속 저는 궁금했던 게 그 중간 과정이 뭐였을지, 뭐 예를 들면 깨워서 대화를 하다가 뭐 어디까지 가서 얘기를 하자 하는 뭐 내용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가다가 거기서 이제 멈추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딜 가려고 했고 민재 배우님은 어떤 희망이 있었을지 그 장면의 중간의 이야기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때 정화의 마음은 저는 우선은 많은 얘기를 한 거기보다 정말 그냥 가자 였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가자, 한국으로 돌아가자. 그냥 그 밤새 거기서 그렇게 있었던 그 병선에 대한 어떤 뭐 예상이나 막 이런 것보다 그냥 뭐 그렇다고 해서 정화로서 뭐 내가 다시 이 사람이랑 잘해보려고 그런 마음은 사실 아니었던 것 같고요. 우선 돌아가자였었던 게 1번이었던 것 같고 가다가 저 벌룬을 보고 어디를 가야겠다? 저게 그냥 가야겠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뭐 이쪽도 저쪽도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나로서 있고 싶은 정화로서 있고 싶은 마음으로 그냥 벌룬을 보러 달려갔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찍을 때는. 네. 그 장면의 어떤 공백이 또 궁금하기도 했었거든요. 신희재 배우님 혹시 말씀해 주시면. 저는 뭐 일단은 다시,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병선은 정화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계속 생각을 합니다. 방식은 잘못된 건 맞지만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붙잡는 행위를 했었을 거고 그런데 이제 아마 그것도 느꼈을 것 같아요. 이제 절대 이제 끝이다라는 것. 이제는 이 친구랑 끝날 때가 완전히 됐구나라는 생각을 아마 하면서 좀 그때 마지막에는 그런 장면에 임했던 것. 그러니까 절대 안 붙잡힐 것 같은 느낌이 날 때가 있잖아요. 상대가. 그런 느낌을 느꼈던 것 같아요. 뭐 물론 정화가 택시비 아끼려고 탔을 리는 없고 저는 그런 장면에서 두 사람의 어떤 부부에서 생활이 얼마나 많은 세월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아쉬운데 아마 여러분들이 더 많이 찾아주시면 또 자리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혹시 끝나기 전에 배급사에서 선물을 배우분들과 감독님께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박수 한번. 자꾸 보좀 별로 안 주냐고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봐주셨으니까 다 꼭꼭 좋은 자리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그 비틀즈의 레디비가 생각났던 것 같아요. 인생의 한 단계에서 사랑이든 일이든 그 단계를 지나가면 서로 발목 잡히지 말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감독님의 어떤 그런 따뜻한 마음이 담겨있는 영화 아닌가 싶습니다. 관객분들도 영화 보시고 인생의 다음 단계에서 잘 나아가시길 바라면서 우리 배우님과 감독님 그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독님 마지막으로 하실까요? 네. 네. 신민주 배우님부터. 예, 지금 날이 너무 굳은데 이렇게 극장 꽉 메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처럼 그 한국 영화뿐만 아니라 극장을 좀 많이 사랑해주시고 독립 영화들을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 오는 가운데 이렇게 극장까지 발걸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귤레귤레가 다들 있겠지만 그 귤레귤레 며칠 동안 한번 내려와 주셔보시고, 그리고 저희 영화 이제 그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더 연차가람도 좀 해주시고요. SNS에 좀 많이 좀 올려주세요. 해시태그 귤레귤레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시죠?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관객분들이 저희 영화 봐주시고 또 DM으로도 막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하는 게 너무 신기하고 좋았는데요. 제가 이 영화 좋아하는 것보다 더 많이 좋아해 주시고 몇 번씩 봐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정말 너무 힘이 되고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영화 많이 좋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감사드리고요. 왜 좋은 사람이 오래 기억되잖아요. 시간이 지나도. 저희 영화도 좋은 영화로 여러분들한테 오래 기억됐으면 좋겠고, 이제 오늘 저희가 DB가 마지막인데 귤레귤레 하는 마음으로 되게 절대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어쨌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영화 많이 사랑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저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만난 우리 배우분들 이렇게 쑥 보는데 이렇게 처음 가던 그때가 되게 생각이 나서 되게 마음이 그랬어요. 사실 저희가 서로 너무 애틋하거든요. 그래서 이 인연이 계속 가졌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오늘 많이 들었고요. 네, 오늘 이렇게 비 오고 하는데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마지막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니까 저렇게 또 저런 캐릭터를 할 수 있게 해주신 감독님한테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모든 배우들이 즐겁게 작업할 수 있게 다 이끌어 주신 것 같아서 감독님하고 함께 했던 작업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도 지금 한 4,000명 정도 봤는데 5,000명 될 때까지 열심히 또 홍보 활동 끝까지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신 모든 관객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모든 배우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G9에 제가 와이프 언급을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와이프가 이제 좀 언급을 자제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하시나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감사 명단에서 오늘은 좀 빼야 될 것 같고, 특별히 유독 감사한 두 분이 계시는데, 첫 번째 이제 이준 배우님께서 또 함께 해주시고, 또 최근에도 재밌는 거 같이 해요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렇지, 영화는 재밌는 거였지 라는 것을 항상 상기시켜 주셔서 초심을 다시 찾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저희 영화를 8번, 9번 정도 봐주신 관객분이 계십니다. 모든 주부에 참석을 해주시고, 또 제가 저번에 이거 홍보가 안 되면 제가 영화계랑 귤레귤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저한테 오셔가지고 영화 50년 이상 더 찍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 꽃을 좀 드리면 어떨까요? 그분들이 여기서 보시면서 장소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뭐 끝이라고 하지만 사실 뭐 언제 또 끝이란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찾아주시면 또 다시 좋은 자리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으면서 또 주요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배우분들, 감독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